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거. 이게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성장이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은 이게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오래된 설비 문제도 있고 또 뭐랄까 여러 이유가 겹쳐서요. 네, 맞습니다. 구소련 시절 설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관리 기술도 좀 부족하고 또 독립하면서 각자 운영하다 보니 비효율도 생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의 에너지 문제, 그리고 여기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코이카가 이 두 나라에서 전력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코이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또 이게 현지 주민들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게 두 나라 상황이 달라서 코이카의 접근법도 달라요. 아, 맞춤형 지원이군요. 그럼 타지키스탄부터 한번 볼까요? 네, 타지키스탄은 국토 대부분이 막 산악지대잖아요. 그렇죠. 산이 많죠. 그래서 수자원은 풍부해요. 수력 발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겨울에는 강이 얼어버리거든요. 아, 그럼 발전량이 확 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들이 외딴 곳에 많아서 전기를 보내는 것도 어렵고요. 또 이 인프라, 그러니까 송전선로나 변전소 같은 걸 새로 짓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그걸 설치하기도 어려운 환경이군요. 네. 그래서 코이카의 1차 사업, 이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데 바로 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수도 근처 바흐다트시 로밋 지역이 대상이었죠? 9개 마을. 맞습니다. 거기에 약 600만 달러를 투입해서요. 낡은 변전소하고 송전솔로, 그러니까 전기가 각 가정까지 가는 길을 새로 만들거나 고친 거죠. 철탑도 새로 세우고요. 단순히 시설만 지어준 게 아니라 현지 기술자들 교육도 같이 했다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했어요. 핵심은 이제 연중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주민들 생활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럼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해요. 겨울에 난방이 잘 되는 건 기본이고요. 휴대폰 충전, TV 시청 이런 거 당연히 편해졌죠. 그렇죠. 전기 없으면 그런 것도 어려우니까요. 네. 그리고 학교 급식실에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세탁기나 오븐 같은 가전제품 사용이 늘면서 여성들의 가사 부담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생활의 질이 확 올라갔겠네요. 심지어 안정적인 전기를 이용해서 송호 양식장을 시작한 주민도 생겨났대요. 이게 경제활동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2차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진행되는데요. 대상 지역을 14개 마을로 더 넓혔습니다. 수혜 인원이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규모가 더 커졌군요. 네, 이번에는 65km 길이의 배전솔로랑 야브로즈 변전소라는 걸 새로 짓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송전선을 이중화하고 있어요. 이중화요. 그건 왜 하는 거죠? 이건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한쪽 선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예비 선로로 전기를 계속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끊김없이요. 총 1,400만 달러 규모입니다. 훨씬 안정적이 되겠네요. 기술 전수 계획도 계속 있다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는 정책이나 운영 책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할 계획이고요. 2026년에는 현지 기술자랑 마을 대표들 대상으로 또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렇게 부족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키르기스스탄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상황이 또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설비 자체가 너무 낡았어요.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설치된 것들이 많아서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고장도 잦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가 중간에 사라지는 손실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거의 20%에 달했어요. 20%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 4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헉, 엄청난 낭비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전력 사용량을 일일이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 수동 검침 방식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기는 만들어도 중간에 새고 얼마나 쓰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뭐랄까 비효율의 끝판왕 같은 상황이었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여기서는 관리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어요. 스마트하게 바꾸는 거군요. 네, 2023년 말부터 시작했고요.
중앙집중 AMI, 우리말로는 지능형 원격 껑침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총 1,050만 달러 규모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KT가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AMI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각 가정이나 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원격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확 높이는 겁니다. 아, 스마트 미터기 같은 걸 설치하는 건가 보네요. 벌써 성과가 좀 나왔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요. 최대 150만 개의 스마트 미터기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중앙 AMI 시스템이 완공됐어요. 150만 개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중요한 게 기존에 있던 다양한 종류의 구형 미터기들까지도 이 새로운 시스템에 연결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 더 확대하기가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스마트 미터기를 한 1만 8천 대 정도 더 보급할 계획이고요. 키르기스탄 쪽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ICT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또 1년 동안은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예정입니다.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네. 그리고 2년 동안은 IT 시스템 유지 보수도 지원하고요. 단순하게 시설만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에너지 효율화나 디지털 전환 같은 국가적인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국민들도 훨씬 편리해질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보면 코이카의 접근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네. 타지키스탄에서는 부족했던 물리적 인프라를 세우는 데 집중했고 키르기스탄에서는 비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데 집중했죠. 각 나라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린 거군요. 네,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 기술과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하면서 뭔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정말 인상 깊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까지 키워준다는 점이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력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이라는 필수적인 기반이 마련된 후에 현지 주민들이 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판 삼아서 스스로 더 나은 삶, 또 지역 경제를 만들어가려면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나 역량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